아빠, 왜 울고 계세요? 상견례가 끝난 후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첫사랑이 제 며느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혹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우연이 존재할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1978년 봄 한 소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백하지 못했죠.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영숙 맞나요? 이것은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의 삶이죠. 그런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수없이 자문자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인연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1978년 4월 15일. 제가 김영숙을 처음 본 날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18번째 생일.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 생일인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농담 삼아 하늘에 대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말로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층 교실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녀를 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5분 동안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도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설레고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의 일과를 몰래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40분 정문으로 등교. 1교시 쉬는 시간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복도 지나감. 점심시간 친구들과 매점에서 빵 사 먹기. 방과 후 도서관에서 30분 정도 공부. 마치 사립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알아내려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2학년 7반 김영숙이라는 학생이 주로 어떤 책을 빌려가나요? 사서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 참 책을 많이 읽더라. 주로 문학 소설이랑 시집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날부터 저도 문학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관심 없던 장르였는데 그녀와 공통 관심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몇 번인가 말을 걸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때는 도서관에서였어요. 그녀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고 발돋움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도와드릴까요? 입까지 나온 말이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다른 남학생이 와서 책을 꺼내 주었죠. 그때 그녀가 고마워요 하며 웃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복도에서 그녀가 공책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재빨리 주워서 건네주려고 했는데 그녀가 먼저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이마가 살짝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그녀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 괜찮아요. 다치셨어요? 정도는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수없이 써서 서랍에 모아뒀어요.
총 47통이나 됐습니다. 그 편지들을 가끔 꺼내서 읽어보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했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영수가 오늘 내가 입은 파란 스웨터가 정말 예뻤어. 하늘색 같기도 하고 바다색 같기도 하고 내가 좋아한다던 민들레 색깔과는 다르지만 너에게는 모든 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편지들이었어요. 선물도 몰래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민들레가 예뻐 보여 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운동장 구석에서 가장 예쁜 민들레를 찾아서 따다가 예쁜 편지지에 싸서 그녀의 사물함에 넣어뒀어요. 다음날 그녀가 민들레를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누가 이걸 넣었을까?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나서서 제가 넣었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졸업식 전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말을 걸어야겠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48번째이자 마지막 편지였어요. 영수가 3년 동안 너를 좋아했어.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졸업하면 각자 다른 길을 걷겠지만 너를 잊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줘.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사진을 찍거나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반이었죠? 응, 아니, 네. 저는 민수예요. 김민수. 자기소개를 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를 꺼내려다가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네, 민수 씨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편지는 결국 건네지 못한 채 제 주머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서울의 큰 대학교,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신입생이었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여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나서 2년간 교제 후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현실적이고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첫사랑 같은 설렘은 없었어요. 사랑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 사이 동창회를 통해 영숙이의 소식을 종종 들었어요. 김영숙? 그 애 부산 의대생이랑 결혼했다더라.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래. 잘 살고 있다던데 아들, 딸 하나씩 있다더라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으면서도 묘한 질투심 같은 것도 들었어요. 특히 의사 남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영숙이와 가까웠던 친구를 만났을 때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숙이가 너 좋아했던 거 알아? 뭐라고요? 그때 너 영숙이 몰래 좋아했잖아.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깜짝 놀란 저에게 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영숙이도 너 의식하고 있었어. 가끔 너 이야기 하더라고. 김민수는 참 조용하고 신사 같아 보여.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서로 좋아했는데 왜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만약 그 편지를 건넸다면, 만약 졸업식 날 정말 고백했다면, 온갖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러웠어요. 아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여보, 뭔 생각해? 하고 물으면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추억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문득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2019년 11월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29살 아들의 결혼 소식에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내는 기뻐서 울고 저도 덩달아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아이야? 어디서 만났어? 회사 후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예비 신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소영이에요. 부산 출신이고 아버지는 의사시래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소영 부산 의사.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준비는 아내가 주도했습니다. 어떤 한복을 입을까? 선물은 뭘 준비하지? 저는 정장을 새로 맞췄어요. 오랜만에 정식 상견례라 긴장되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시내 고급 한정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분들 어떨까? 첫인상이 중요한데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시는 것 같네. 문이 열리고 예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답게 품위 있는 분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김영숙,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늘고 머리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얼굴이 굳어지더니 곧 평정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 3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당황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로를 소개하느라 바빴고, 아내와 상대방 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써봤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끔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딸이 좀 소극적인 편인데 아드님이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상대방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저는 겨우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들도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전에 그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그녀가 차를 따라주거나 음식을 권할 때 그 손길, 그 미소가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꿈인가? 현실인가? 머릿속이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차 이야기 좀 하고 가자고 핑계를 댔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주 앉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숙 맞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민수 씨. 그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반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민수 씨는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몇 마디 말로 요약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그때 민수 씨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제가 민수 씨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도. 그럼 왜? 그 시절엔 여자가 먼저 다가가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민수 씨가 용기 내주기를 바랐는데, 저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도 매일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편지도 48통이나 썼었어요. 편지요? 네. 하지만 한 통도 건네지 못했어요. 겁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48통이나요? 서랍에 모아뒀다가 결혼하기 전에 모두 태워버렸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가정법은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어렸고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아쉬워요. 만약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면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결해준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첫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30년을 돌아 가족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대화 이후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갔어요. 아들과 소영이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많아졌거든요. 웨딩홀 구경, 한복 맞추기, 예물 고르기, 신랑 신부 부모로서 함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영숙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이. 우리도 편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원하는 드레스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사돈이 되어갔어요. 2020년 3월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치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신랑 아버지, 신부 어머니로서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영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 참 신기해요. 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옆에서 영숙이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결혼 1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손자를 본 날, 영숙이와 저는 함께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눈은 소영이를 닮고 코는 민수를 닮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첫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30년을 돌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놓친 사랑이 아니라 이어진 인연이 된 거죠. 손자 돌잔치가 끝난 후 영숙이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수 씨, 사실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뭔가요? 그 민들레 말이에요.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민들레.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봤거든요. 민수 씨가 넣는 걸. 네. 그날 친구와 교실에 늦게 들어갔다가 복도에서 민수 씨를 봤어요. 우리 반 사물함 앞에서 뭔가를 넣고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30년 동안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들통났던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영숙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말라버린 민들레 한 송이가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넣어둔 바로 그 민들레였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셨다고요? 네. 누가 준 건지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전한 마음을 30년 동안 간직해온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네. 남편에게는 학창시절 추억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럼 남편분은 모르세요. 그냥 예쁜 추억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딸이 민수 씨 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영숙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영이가 처음 회사 얘기를 할 때 김민수라는 선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혹시 아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랬더니 딱 민수 씨더라고요. 설마, 네. 그래서 소영이한테 그 선배와 가깝게 지내보라고 은근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영숙이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럼 저희 아들과 소영이가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조금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첫사랑의 섬세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소영이는 알고 있나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엄마와 시아버지가 첫사랑 사이였다는 것도 저희 아들은 모르는데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니까요. 민수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뭘요? 그때 용기 내지 못한 것.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만약 그때 만났다면 지금 같은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인연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죠? 영숙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첫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돈이 된 그런 사이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특별한 가족? 좋네요. 특별한 가족.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절 때마다 만나고 손자 손녀의 생일 때마다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가끔 손자를 돌봐줄 때 영숙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30년 전 그 소년 소녀가 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다시 찾아왔어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놓친 인연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대가족이 되었어요. 손자가 올해 5살이 되었고, 작년에는 손녀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두 가족이 함께 모여요. 영숙이와 저는 이제 정말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잠든 후
두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여웠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30년이라는 세월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특별함이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세상은 정말 넓고 복잡해 보이지만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작기도 해요.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한 인연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첫사랑과의 상견례.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